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입니다. 저는 하나투자증권 최인하 지점장입니다. 5월이 되면 야외 활동하기가 참 좋은 계절인데요. 세금에 있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구독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연금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멋쟁이 선민영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 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들께서도 작년 한 해 얻은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고객님들께서 세금에 대해 문의를 자주 하시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합해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자나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소득의 성격상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중에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분들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연말정산을 했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공적연금만 받는 분들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는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을 보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금액을 적립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쌓아둔 금액을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연금으로 받으시면서 소중한 노후를 넉넉한 생활비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5월 세금 신고에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네,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 소득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겼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세금에 있어서도 양쪽에서 차이가 있나요? 네, 먼저 납입할 때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에서 연금 납입액을 빼주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세제 적격 상품인 사적연금에 납입을 하게 되면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뒤 나오는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출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두 인출 시점에 과세가 되는 구조인데요.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며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를 신경 쓰면 됩니다. 그렇군요. 납입할 때 공제받지 않았던 금액들이 있다면 그 금액은 인출 시에도 세금이 없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납입 시점에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 시에도 세금이 없는 개념입니다. 공적연금은 2001년까지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인출될 때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았던 금액을 인출할 때에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연금을 받으시거나 계좌를 해지할 때 고객님께서 세금 정산을 위한 서류를 요청드리거든요. 그럼 이 서류를 참고해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류가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서류이고요.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고객님의 사연을 살펴볼까요? 고객님께서는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에서 월 150만 원의 연금을 수령 중이십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셔서 월 100만 원씩을 받기 시작하셨는데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세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전체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액에 대하여 일부 연금 소득공제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사적연금 수령액도 종합과세가 되나요? 사적연금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부분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처럼 연령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200만 원 넘게 인출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면서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고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그럼 1,200만 원이 넘게 인출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되었던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올해 5월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로 해당 금액을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한선이 생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기존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분리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군요. 분리과세 대상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개정사항은 뭔가요? 말씀드렸던 1,200만 원은 2023년에 연금을 받았을 때의 기준이고 1,200만 원이 넘었다면 해당 소득은 이번 2024년 5월에 정산을 합니다. 올해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부터는 해당 분리과세 대상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1,500만 원을 넘게 인출하신다면 해당 소득은 2025년 5월에 정산 대상입니다. 네. 올해 사적연금을 받으면 기준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공적연금과 퇴직금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린 분리과세 기준 금액에는 공적연금과 퇴직금은 제외가 됩니다. 어떤 금액에서 연금을 받는지 해당 분리과세 금액에 포함이 되는지는 연금계좌를 가입한 금융사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영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기준금액을 넘어가면 추가 정산하고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처럼 월 150만 원씩 1년 동안 받으시면 1,800만 원인데요. 매월 5.5%만큼은 연금 받을 때 금융사를 통해 세금을 먼저 떼고 다음 해 5월에 종합과세나 16.5%를 선택하여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금이 더 붙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법상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처럼 1,800만 원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1,800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액을 넘겨서 사적연금을 받는다면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16.5%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개인마다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연금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에 따라서 연금소득공제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과 연간 지출한 내역에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 구간별로 6.6%부터 49.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 했을 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분리과세를 했을 때는 어떤 게 달라질까요? 분리과세를 하면 사적연금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연금소득공제나 부양가족, 지출액에 따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적연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없지만 지방세를 포함하여 16.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 금액과 다른 소득, 부양가족, 공제액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면 될 텐데요. 고객님은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저희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공적연금 1,200만 원과 사적연금 1,8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나 부양가족 대상은 없다고 하고 전체 종합과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금액 3천만 원을 종합과세하면 연금소득공제 79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액을 차감한 2,210만 원이 연금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을 때 세금은 소득세 176만 원과 지방소득세 17만 6천 원을 합해서 납부할 세금은 193만 6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적연금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사적연금 이외의 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고 사적연금 부분은 분리과세로 세금 계산이 각각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 1,200만 원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 22만 6,600원이 계산되고 사적연금 수령액인 1,800만 원은 별도의 공제가 없이 16.5%의 세율을 적용하여 297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 세금은 32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이 경우 사적연금 분리과세를 했을 때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 고객님은 전체 금액을 종합과세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재취업을 하셨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분리과세하면 유리한 상황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앞선 계산에서 다른 소득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계산 방식은 동일하고 매출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3,274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종합과세했을 때 종합소득 금액이 5,48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합계를 계산하면 종합과세할 때와 사적연금을 분리과세할 때 합계 금액이 766만 원 정도의 세금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종합과세가 사적연금을 분리과세할 때보다 살짝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16.5%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 방법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금액 비교를 해보시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의 종합소득과 공제받을 금액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 저희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